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모아타운 개발이 적합한 곳은 어디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는요 다양한 직장들이 많죠. 특히 뭐 종로, 중구, 강남, 여의도는요 이 서울의 3도심으로 대표되는 업무지구. 10만이 넘었던 서울 인구는 현재 약 940만으로 비싼 서울 집값을 피해 경기도 현재 약 한 134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경기도로 상당수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주로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 위주의 경기도 지역에 자가 혹은 전세 거주를 합니다. 만일 서울에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난다면 이들은 굳이 경기도로 가지 않으려 할 겁니다. 애써서 서울 외곽 이 수도권 지역에 큰 비용을 들여서 신도시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요 수요가 많은 시기에 보다 많은 물량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곳이 서울의 역세권 지역일 겁니다. 직장이 있는 업무지구와 40분 내외 정도 소요가 되는 이 교통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약 10분 내외의 이 지역의 저층 주거지역이 정비사업 개발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돼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라는 표현인데요. 2020년 기준 서울의 단독, 다가구, 이 다세대 주택, 편의상 비아파트라고 하죠. 거주 가구 비중이 40%입니다. 아파트 비중은 약 59% 정도예요. 그러나 아직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 즉 단독, 다가구, 다세대 대지 면적의 비중이 아파트보다 큽니다. 아파트 대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가구수보다 많은 이유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이죠.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 부족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단독 다가구, 이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용적률을 높게 적용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는 곳이 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용적률을 200% 범위 안에서 적용받지만 실제 건물을 지을 때는요 160에서 190% 정도밖에 짓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짓거나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합니다. 자, 이때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적용받는 용적률은 250% 이내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짓거나 기부채납,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이 지자체에 내놓는 땅을 의미하는데, 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국계법에 나와 있는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도 적용을 받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아파트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 세대수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의 수가 비아파트보다 많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전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2000년 초반부터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 이른바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오래된 단독,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혼재된 곳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서울의 아파트가 아닌 대부분의 다세대 밀집 지역들이 다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은 지어진 지 이미 이 30년이 넘어서 노후도를 채우기에 충분하지만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은 아직 이 30년이 채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노후도 요건이 약 67%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2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물의 사용 경과년 수를 종전의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었고, 이 노후도 이 해당 지역에서 경과년 수가 지난 건물의 전체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이런 노후도도 기존의 67% 이상에서 50%, 또 각각 이제 모아주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뭐 가로주택형 무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57%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비율을 상당히 좀 대폭 낮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지역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광진구 자양동 일부 지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의 면적 요건인 10만 제곱미터 이내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이 모아타운에 해당되었습니다. 일례로 광진구 자양 4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양동 지역에서 기존의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따져보면 충족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지역에 10년 동안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신규 주택 공급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완화된 서울 이 모아타운 이 노후도 요건을 적용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이 모아타운의 노후도 요건에 해당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지와 열정이 있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굳건히 유지만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속통합기획, 뉴타운, 해제되었던 곳이 다시 이렇게 재개발 방식으로, 도정법에서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지는 게 아닌,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잘 갖춘, 4m 이상 반듯반듯한 도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 모아타운 개발 사업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